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가해 노트. 자, 오늘부터는 이제 파트 3입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디자인 관련해서 함께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 1 시각화 디자인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각 이해 위계 피라미드 각 단계의 순서가 정확히 나열된 것. 시각 이해 위계 피라미드. 자, 이것은 정보의 흐름,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중요하다고 우리가 했고, 매 파트마다 등장했던 이 데이터의 흐름 관련 내용이고요. 데이터의 흐름 잘 알고 계시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이 시각 이해 위계 피라미드, 즉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데이비드 맥켈레스라는 이 사람이 시각 이해 위계도라는 걸 했어요. 가장 아래 이제 데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정보, 지식 그리고 지혜 순서대로 흘러간다. 각각의 데이터는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정보라고 합니다. 네, 정보라고 하고요. 다양한 정보가 보다 상위 개념에서 관계를 맺고 조직화되었을 때 지식이 되고요. 지식은 개인의 경험, 사고, 감정 그 것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지혜로 승화된다.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어가 좀 바뀌었죠. 이 데이비드 맥켄들레스의 시각 이해 위계 피라미드입니다. 다음 중 정보 시각화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보 시각화입니다. 자, 시간 시각화, 관계 시각화, 분포 시각화, 자 그리고 비교 시각화, 그다음에 공간 시각화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간 시각화라는 것은 시계열, 그러니까 흐름이죠. 이런 트렌드 등의 시간 변화에 따른 추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추이라는 거, 막대, 점선, 점과 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연관관계 이런 관계성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량적 변수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것이죠. 버블 차트, 히스토그램 등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차트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차트들을 뭐 꼭 예를 들어서 시간 시각화하는 데는 막대하고 점과 선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포 시각화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지, 어떤 클래스에 담기는지 이런 군집, 분포 등의 통계량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파이나 트리맷 등이 주로 활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 비교 시각화는 이 차이점, 그 유사성 이런 들의 성질을 시각화하는 것을 비교 시각화라고 하고요. 히트맵이나 다차원 차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시각화,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영역 이런 좌표 등을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지도 마킹하는 이런 차트들을 활용하게 되죠. 이 외에도 뭐 자료 시각화, 과학적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5가지 비교, 공간, 시간, 관계, 분포다. 자,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간, 자, 구조, 공간, 관계. 자,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건 그렇죠. 구조 시각화가 포함되지 않겠죠. 다음 중 정보 시각화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 시각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정보 시각화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의 결과, 그러니까 분석하고 난 이후의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뭐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 도형, 차트 등 이런 그래픽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색상이나 도형, 텍스트, 선 이런 차트들 다양하게 활용해서 상호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전환해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정보 시각화의 기능으로는 설명하고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발견된 가치, 이런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가치를 파악하고 탐색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거고요. 표현하는 건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표현력,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보의 이해를 높이고 인사이트를 탐색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네, 데이터로부터 발견된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공감과 설득 능력을 유도하는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정보의 전달과 설득.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정보 시각화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함께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숨겨진 가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 정보 시각화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메시지의 공감과 설득. 시각적 속성은 위치, 형태, 크기, 색, 채도, 선, 굵기 이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하죠. 자, 정보 시각화 프로세스에 가장 먼저 수행되는 작업은 데이터의 수집이다. 정보의 시각화를 하는데 이미 데이터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은 분석 이전 단계에 속하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글 상자의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뽑아라. 각각의 데이터는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관계,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연관관계 형성할 때 무엇이 되고, 자, 이건 위계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죠. 시각화 이해 위계 피라미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다양한 무엇이 모임보다 상위 개념에서 관계를 맺고 조직화되었을 때 지식이 된다. 자, 지식 이전에 관계가 이전의 흐름이 뭐였죠? 정보였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시각화 이해 위계도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다음 중 정보 시각화의 속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보를 시각화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질들,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죠? 방향, 굵기, 색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자, 이거는 시각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시각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화를 표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속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방향을, 혹시 모양을, 길이, 굵기, 유형, 크기, 채도, 묶음, 위치, 색상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은 시각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해도를 파악할 때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을 관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각화는 과정상의 속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시된 이미지가 의미하는 게슈탈트의 법칙입니다. 자, 이 게슈탈트의 법칙은 총 한 7개 혹은 8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게슈탈트의 법칙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역시도 우리가 항상 늘 그래왔듯이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단어상의 단어가 중간에 이제 공백이 보이죠. 이렇게 공백이 보이지만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비주얼이라는 단어죠. 자, 먼저 게슈탈트의 법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근접성입니다. 멀리 떨어진 두 사물보다 서로 근접해 있는 사물들끼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자, 모두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근접하게 모여 있는, 그룹화되어 있는 것들을 밀접하게 연관시킨다. 이게 근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성인데요. 유사한 크기 혹은 색상, 모양. 자, 그러니까 크기가 같다던가 색상이 동일하던가 모양이 동일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틀린 하나, 이렇게 색상이 틀린 하나 있지만 이 모양이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하는 이런 것들을 유사성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폐쇄성의 원리인데요. 이 불완전한 형태가 아닌 완전한 형태를 선호해서 인지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것은 뇌에 지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별 요소의 집합을 이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점들이 이렇게 네 군데 찍혀 있는데 여기에 빈 공간, 이 박스 형태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되면 우리가 이 박스를 인지할 수 있다, 이 상자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런 요령을 이제 폐쇄성의 원리다라고 하고요. 다음 연속성의 원리는요, 급격한 변화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선호하는 인지 경향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어진 객체에서 그 해당 객체에서 이어진 흐름을
확인하고 그 흐름을 선호하는 경향, 이것이 바로 연속성인데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의 단절된 부분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단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결성인데요. 선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사물들을 하나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선으로 연결해 주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틀린 두 개의 도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강하게 하나의 객체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결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성은 이 의도적으로 하나의 그 그룹으로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6개의 점이 있는데 이 16개의 점 중에서 6개만을 이렇게 박스에 담게 되면 이 박스에 담긴 6개의 점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바로 이 공통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지금 보신 이 6개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연속성, 그리고 연결성, 공통성, 이 6개가 이제 대표적인, 때로는 이 게스탈트의 법칙은 뭐 7개, 8개도 소개가 되고 간혹 이 용어가 이제 혼재돼서 나오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6개는 핵심적인 이 게슈탈트의 이 법칙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출제 경향,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인지해두고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를 단절된 구간이 있어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법칙, 이것은 바로 연속성의 법칙이었죠. 다음 중 세계 삼속성, 이 세계 삼속성도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세계 삼속성 같은 경우에도 출제 빈도가 조금 높았던 내용인 만큼 알아두시는 것이 좋죠. 네, 세계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게 되고요. 자, 인간의 눈은 명도, 색상, 채도의 순으로 지각한다. 뭐 이 부분도 인지해 주시지만 일단은 색상, 명도, 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시는 것이 좋죠. 자, 색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10의 그 10가지 색의 상환이 있죠. 10가지 색의 상환. 삼속성 중에 핵심적인 거고, 무채색은, 그러니까 색이 없는 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명도라는 겁니다. 명도는 색의 밝기입니다. 밝기를 말하는 거고요. 흰색으로 갈수록 밝은 거고, 검은 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거죠. 색이 밝을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거 당연하고, 어두울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채도입니다.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나 선명하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채도. 색이 얼마나 밝으냐, 명도. 색이 얼마나 선명하냐, 채도. 순색에 무채색으로 혼합하면 채도가 점차 낮아진다. 이 채도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서 이제 색상이나 명도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데, 채도는 조금 용어나 아니면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채도만. 자, 채도가 낮을수록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워지는 탁한 느낌이 든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순색에서 무채색을 섞으면 혼합하면 채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낮을수록 회색이나 흰색에 가깝다. 채도가 0이라는 거 회색이고요. 100%가 순색이 되는 겁니다. 채도가 100%가 되면 순색이 되고, 채도가 0%가 되면 회색이 된다. 네, 채도에 대한 부분 반복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색의 삼속성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색상안의 반대편에 있는 색을 보색이라고 한다. 자, 명도가 높을수록 흰색에 근접하고 밝기를 나타내는 거죠. 어두울수록 검은색. 맞죠? 채도가 100%가 그렇죠, 순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0%가 회색이 된다고 했죠. 색이 밝을수록 명도가 높다. 어두울수록 명도가 낮다. 맞는 얘기죠. 따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개 이상의 요소가 반복적인 움직임과 패턴을 통해서 디자인의 일관성을 부여한 디자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2개 이상의 요소가 반복적인 움직임과 패턴이다. 자,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디자인 요소, 디자인 원리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우리가 내용이 조금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회계, 재무회계와 관련된 용어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용어들이 꽤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용어들도 꽤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자, 이것도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걸 외워야 되겠다 하고 접근하면 힘들어집니다.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시청하고 학습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는 개념. 우리가 이 경영정보 시각화 필기 능력을 검정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키워드는 반복 학습.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리듬에 관련된 겁니다. 네, 요소의 패턴, 도형, 이미지, 색상 등이 일정한 간격이나 규칙에 따라 반복하는 것. 크기, 비율, 간격, 움직임, 방향 등을 조절해서 조화로운 리듬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한 요소들이 반복적이고 일정한 규칙을 갖고 질서를 유지할 때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움직임과 패턴, 자, 이게 나오면 바로 리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대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비는 뭐냐? 요소 간에 서로 대립을 하는 겁니다. 서로 대조하도록 비교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된 요소를 넣는 겁니다. 색상 한 중에서도 보색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차이, 상반된 요소의 차이를 줘서 조화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대비죠. 뭐 형태나 크기, 명암, 질감, 색상 등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형태가 틀리죠. 크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명암을 서로 다르게 한다거나 질감 같은 거, 색상, 보색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또는 상하로 똑같은 모습을 서로 대칭되게 놓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요소 간의 질서, 통일감, 안정감, 조화로움을 전달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형태, 배치, 패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칭되게 동일한 모양을 서로 좌우 상하로 대칭되게 놓느냐. 자, 이러한 부분들을 대칭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앞서 리듬, 대칭, 대비 요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이번엔 드렸어요. 이후에도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등장할 때마다 이 디자인 원리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말하는 반복적인 움직임과 패턴, 자, 이것은 리듬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게슈탈트 법칙도 나왔습니다. 다음 이미지와 같이 불완전한 형태가 아닌 완전한 형태를 선호해서 인지하는 경향.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동일한 객체가 위치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에 상자를 놓게 되면, 자, 이것을 인지하는 경향. 자, 이건 앞서 우리가 게슈탈트의 법칙에서 확인했듯이 폐쇄성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형태가 아닌 완전한 형태를 선호하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점을, 불완전한 점을 인지하는 것보다 이 상자를 먼저 인지하는 이 경향을 폐쇄성의 원리라고 하게 됩니다.